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과크 용접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피부과크 용접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접사라면은 당연히 용접봉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용접을 할 때 용접기가 있고요. 그거를 용접을 할 때 쓰는 것 용접봉이죠. 네. 용접봉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용접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피부과크 용접이죠. 그래서 피부과크 용접의 용접봉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피부과크 용접봉 한번 볼까요? 피부과크 용접봉을 보면 요렇게 안에 심선이 있다고 그랬죠? 심선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피복제가 심선을 싸고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는 이 피복제, 이게 심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심선. 이것은 피복제. 심선과 피복제에 대해서, 피복제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피부과크 용접봉에서 편심률이라는 게 있어요. 편심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편심률이란 건 무엇이냐?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심선이에요. 심선이라 하고요. 그 옆에 이렇게 피복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피복제 끝에서 심선 끝까지 거리를 D1이라 한번 해볼까요? D1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D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편심률은 어떻게 되느냐? 편심률이라는 것은 D1분의 D1-D2.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얼마나 이렇게 짱구졌다고 그러죠? 짱구졌다 이것도 일본 말일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치우친 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이 편심률을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 편심률이 3% 이내여야 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다음 중 편심률은 몇 프로 이내가 되어야 좋을까요? 1번 1%, 2번 2%, 3번 3%, 4번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3% 이내인 것이 좋습니다. 이 3% 이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피부과크 용접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피부과크 용접봉을 우리가 쓸 때 2, 4, 3, 1, 6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4, 3, 1, 6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말해볼까요? 이 2라는 것은 일렉트루드라는 뜻인데요. 일렉트루드라 해서 전기 용접봉이다 이런 뜻이에요. 2라는 것은 전기 피부과크 용접봉이다 이런 뜻. 전기 용접, 우리가 흔히 전기 용접이라고 그러죠? 2는 피부과크 용접봉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 4, 3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요. 또 1, 6은 피복제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2는 알파벳 2는 피부과크 용접봉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3이라는 것이 인장 강도인데, 인장 강도라는 게 뭔지 일단은 인장 강도 뭘까요? 네. 깝깝하죠. 인장 강도라는 게 무엇일까? 일단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런 시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모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하고 먼저 이렇게 용접을 해요. 앞에서 이 용접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면 뒤에도 이렇게 용접이 되거든요. 놀랍죠? 뒤에 이렇게 내는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백낸다 이렇게 말해요. 백낸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백낸다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면비드라는 이 표준말이거든요. 표준 용어거든요. 표준말이 아니라 표준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 이렇게 해서 쓰지만 이면비드 이런 말도 같이 써야 되겠죠? 백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네, 이건 현장 용어고요. 네, 학술적인 용어는 이면비드입니다. 이면비드를 내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하고요. 한 층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용접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용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요 용접한 이 부분이 이 모재에 비해서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드는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네모나게 하거든요. 네모나게 하는데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한번 오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접한 부위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용접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걸 인장이라고 그래요. 인장. 거꾸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면 압축이라고 그래요. 압축. 이렇게 미는 건 압축이라고 하고 잡아 당기는 것은 인장이다. 그러면 얘가 요 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 부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어떤 힘을 줬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냐가 인장 강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장 강도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우는데요. 그냥 단면적 분의 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로 보자면 kg F per 밀리미터 스퀘어 제곱이에요. kg F는 뭔가요? 질량이죠, 질량. 죄송합니다. 무게.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무게가 되죠? 무게예요. 그러니까 kg F라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무게라거든요. 그래서 인장 강도는 단면적 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결국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1mm고요. 또 여기가 1mm예요. 그러면 1mm 안에 몇 kg F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있죠. 몇 kg F를 버틸 수 있느냐 이 말이 인장 강도예요. 43이라는 건 뭐냐? 요 앞에 나타나는 43이 나타내는 것은 이게 1mm 안에 40kg F per 밀리미터 제곱을 이 용접했을 때 이 용접 부위가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mm가 실제로 얼마큼 될까? 한 이만큼 되겠죠? 이 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점에 40kg F per 밀리미터 40kg F의 힘을 주어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인장 강도라고 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 당겨보는 시험을 인장 시험이라 하고요. 앞으로 누르는 거는 압축 시험이라고 하고요. 압축 강도라고 합니다. 그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인장 강도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인장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장 시험을 알 수 있는 거는 인장 강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강도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316에서 2는 피복구 용접봉이란 뜻이고요. 43은 인장 강도, 16은 피복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피복제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24301이라는 게 있고요. 이 2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에요. 2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인데 30% 이상의 일미나이트와 사철 등을 30% 이상 포함한 슬래그 생성계입니다. 슬래그 생성계는 뭘까요? 슬래그라는 거는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용접을 하면 똥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 똥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게 용접 부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급냉하지 않게 하고 급냉을 방지하고 선행함으로 취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거 배웠죠. 뭐 학금도 첨가할 수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배웠죠. 네, 그렇게 슬랙 생성계입니다. 참고로 24301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은 특징이 있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듣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용접이 잘 돼요. 특징이 굉장히 용접이 잘 돼요. 용접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2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계인데요. 용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도 다 잘 돼요. 정확히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잘 들러붙지 않아요. 처음에 용접 이거 나중에 4316 저수속의 용접봉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뭐 들러붙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처음에 해보면. 그런데 이 4301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은 용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속어인데요. 개나 소나 누구든 잘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해도 다 해요. 발로 해도 하고 손으로 해도 하고 뭐 다 뒤집어서 하고 앞으로 엎어져서도 할 수 있는 용접이에요.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시면 용접이 굉장히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여긴 쓰진 않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요. 표면이 굉장히 유려합니다. 유려하다니까 표면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용접하면은 해놓으면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용접한 부위가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이렇게 하실 정도로 용접이 잘 되고 냄새는 독하지만은 용접 부위가 반짝반짝 빛나요.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도가 안 나와요. 강도가 약하다. 그럼 강도라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인장 강도를 말하는 거겠죠.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4301 용접봉으로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러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예전에 다녔던 두산중공업에서는 4301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순간 그 팀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4301은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이걸 또 4301을 우리가 뒤에 사보시면은 이거 CS라고 써있어요. CS봉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다른 말로 막봉이라고 불러요. 막봉. 현장에서는 막봉이다 이렇게 불러요. 막봉. 막자가 붙었다는 건 뭘까요? 막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막 해도 돼요. 개나 소나 해도 되고 막 해도 돼요. 이거 자꾸 개나 소나 하니까 이거 좀 4301로 용접하신 분을 제가 조금 비하한 것 같아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301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다 쓰이고요. 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용접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어쨌든 이 4301은 일미나이트 용접봉이고 용접성이 좋고 강도가 약하고 막봉이다 부른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03 이것은 24303 이것은 라임 티타니아계입니다. 라임 티타니아계 용접봉인데요. 산화티타늄을 30% 이상 석회석을 포함한 슬래그 생성계로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고 비드감이 깨끗하고 언더컷이 적습니다. 슬래그 제거가 쉽고 용입이 얕습니다. 기계, 차량, 일반 강제,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이 정도 이걸 외워야 될까요? 네, 기능사에서는 4303이 라임 티타니아 게다 정도만 나와요. 더 이상 어렵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1번, 2번, 3번, 2, 4311. 4311은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에요. 그러면 이 셀룰로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셀룰로스는 가스 발생제라고 그랬죠? 가스 발생제. 그래서 고셀룰로스계는 4311은 가스 발생식 용접봉의 대표적인 용접봉입니다. 4311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인데요. 이것은 유기물, 셀룰로스를 30% 정도 함유한 가스 발생식으로 가스에 의한 산화 질환을 막고 피복제가 얇아서 슬래그 생성이 적고 스패터가 심하며 비드파에 거치고 용입이 깊습니다. 뭐 그렇다네요. 자, 4번 2, 4, 3, 1, 3 4313은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이에요. 그러면 산화 티탄이라는 것은 티탄이 TI거든요. O2라는 거는 산소죠. 산화 티탄이에요. 고산화 티탄계는 말 그대로 산화 티타늄을 30% 이상 포함한 슬랙 생성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잘못 말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막봉 죄송합니다. 4301 일미나이트계는 CS봉이 아니고요. 4313 고산화 티탄계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4313이 고산화 티탄계가 우리가 막봉이라고 그래요. 막봉이라고 하고 이거 CS봉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CS봉 바꿔 이거 CR봉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4301은 CS봉이라고 하고요. 4313은 고산화 티탄계는 막봉 CR봉이라고도 해요. 이건 용접성이 굉장히 좋고요.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경구조물,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2, 4, 3, 1, 6 이거는 저수소계예요. 저수소계 용접봉입니다. 16이 저수소계라는 거죠. 16이 저수소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수소계라는 건 수소가 덜 들어있다는 거죠. 네, 수소가 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가 덜 들어가면 좋은 건가요? 네,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나중에 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수소가 모든 크랙이 한국말로 균열이죠. 균열. 모든 균열의 원인이 수소예요. 그럼 수소가 덜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수소가 덜 들어있으면 크랙이 안 생기겠죠? 저수소의 특징은 첫 번째, 수소가 덜 들어있어서 수소가 덜 들어있기 때문에 고압용기, 후판이랑 두꺼운 거예요. 중구조물, 탄소 담량이 높은 기계용 구조광, 뭐든지 좋습니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 있냐면요. 첫 번째, 근데 이게 저수소계는 반드시 300도에서 350도 사이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보통 1시간 해야 되거든요. 2시간 정도 꼭 건조를 하고 쓰셔야 돼요.
건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습을 하겠죠. 흡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기를 빨아들이겠죠. 공기 중에 물기가 있잖아요. 물이 뭘로 돼 있어요? H2O잖아요. 거기서 H가 수소죠. 네. 저수속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물론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꼭 보온통 건조로에 넣으셔가지고 저수속의 용접봉은 항상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외워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4301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243 그 다음 뭐죠? 03 라임 티타니아계 용접봉 24311 고셀룰로스계 24313 고산화 티탄 용접봉 24316 저수소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근무했었던 두산중공업에서는 이 7011이라 하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4316 용접봉만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4316으로 시험 봐요. 저수소 용접봉으로 시험 봐요. 자, 그럼 이걸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3, 1, 3, 라, 고. 3, 1, 3, 라, 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2, 4, 3, 0, 3, 2, 4, 3, 1, 1, 2, 4, 3, 1, 3,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이런 식으로 외워요. 4316은 막봉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4316은 저수소 용접봉이라 했죠? 이걸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현장에서는 4313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쓰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저수소계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량자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4316이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용접사들 중에도 그 다음에 개인 건조로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건조통을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수소계는 반드시 건조로에 넣고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방송 보신 여러분도 이 저수소계를 잘 쓰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고기량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3 라고고 313 라고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